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 밑 지방 재배치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 때 눈 밑 지방 재배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면 많이 돌아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거기 미세 지방 이식은 안 해도 되나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것도 하라고 하던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세 지방 이식을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패키지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권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미세 지방 이식의 효과가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눈 밑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해줘도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눈 밑 불룩한 거, 꺼진 거, 눈물고랑, 그리고 뭐 다크서클까지 대부분 개선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외부에서 뽑아서 지방을 이식하는 그런 작업 없이도 하나의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방 이식이 이제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그 눈물고랑보다는 더 아래쪽, 볼 쪽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 너무 이제 중안면부가 평평하시기 때문에 그 부위를 지방 이식으로 같이 채워주면 이 중안면부, 눈물고랑 있는 부위, 눈 밑 불룩한 부위가 동시에 개선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 좋은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눈 밑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시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용어들을 한번 제 사진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제 사진 보면서 한번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 선 부위가 이제 애교살 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위, 안화지방이라고 써 있는 이 부위가 이제 주로 불룩해져 있는 부위가 되겠죠. 이 반대편 오른쪽 눈 보시면은 그 부위가 좀 튀어나와 있죠. 그게 이제 안화지방이 안에서 피부를 밀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눈 밑 불룩이다, 또는 이거를 눈 밑 처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점선 있는 부위, 뭐가 잡혀 있는 것 같이 푹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 부위를 이제 눈물고랑 또는 눈 밑 고랑이라고 불러요. 이게 있는 이유는 이 부위가 괜히 꺼진 게 아니고, 이 부위가 이 안구 뼈 경계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달라붙어 있는데 그 위쪽 안화지방은 튀어나오니까 단차가 생기면서 위쪽은 불룩해 보이고 이 선은 꺼져 보이고, 그래서 이 부위를 눈 밑 꺼짐이다, 또는 뭐 눈 밑 주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초록색 안화지방을 이 눈물고랑 경계 밑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치예요. 이 불룩해져 있던 이 안화지방 부위는 내려가고요, 푹 꺼져 있던 눈물고랑 부위는 채워지기 때문에 이 부위의 단차가 없어져서 울룩불룩해 보이는 눈밑이 평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 오른쪽 눈 보시면 이 눈밑이 뭔가 꺼져 보이고 뭔가 채워야 될 것만 같지만, 수술 전과 후 사진 보시면은 뭘 채우지 않고 지방 이식 하지 않고도 지방 재배치만 해도 이렇게 밑에 경계가 다 없어지고 꺼져 보이던 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 후 결과 보시면 여기다가 굳이 지방 이식을 했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제가 수술해드린 이제 환자들 사진을 보면요, 50대 여자분인데 눈밑이 뭐 불룩한 부위가 있고 꺼져 보이는 부위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불룩한 지방을 꺼져 보이는 부위 쪽으로 이동해서 채워주는 지방 재배치만 해도 눈밑이 평평해진다. 지방 이식이 전혀 필요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너무 지방 이식을 했으면 너무 불룩했을 만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까지는 지방 이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도 50대 여자분이신데 눈물고랑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좀 꺼져 보이는 그런 분이죠. 하지만 이분도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그 부위가 도톰하게 채워져서 지방 이식을 하면 오히려 안 됐을 만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들은, 그러니까 눈물고랑이 꺼져 보이는, 선이 꺼져 보이는 이런 분들은 지방 이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케이스부터는 제가 지방 이식을 같이 한 분들인데, 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물고랑도 꺼져 있지만 그 밑에 보면은 그 아래쪽 볼이 굉장히 평평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눈물고랑 또는 눈 밑 불룩한 부위만 해결하면 이 부위가 여전히 너무 평평하겠죠. 얼굴이 너무 평면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위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하게 되면
앞볼의 볼륨도 생기고 눈물코랑 부위도 지방도 좀 채워져서 더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다크서클이 진한 경우도 미세지방 이식이 좀 도움이 되고요. 수술 후 사진 보시면은 얼굴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앞볼도 볼륨이 생기고 눈 밑 부분도 많이 개선된 모습이 되겠죠. 다음 분은 30대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보면은 눈 밑 지방이 굉장히 불룩하고 다크서클이 심한데 그 밑에 쪽 앞볼 보시면은 앞볼이 굉장히 평평한 형태세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김에 이 부위도 같이 지방 이식을 해서 좀 개선을 시키자 라고 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해드려서 이제 수술 후 한 달째 사진 보시면은 눈밑 고랑이 거의 희미해졌고 그 밑에 부분이 지방에 의해서 채워져서 좀 더 생기 있고 볼륨감 있는 얼굴이 되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 좋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도 40대 여자분이신데 마찬가지로 눈밑이 불룩하고 눈물고랑이 진하고 그 밑에가 평평하신 분,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하고 한 달째 사진 보시면은 눈 아래쪽 볼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개선이 잘 돼서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모습으로 회복이 잘 된 모습이고요.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밑이 많이 불룩하고 그 아래쪽 부위 볼이 너무 평평하신 경우, 이런 경우 부피 차이, 높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래쪽도 지방 이식을 좀 해주면, 이분은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이라서 많이 부어 있는데 일주일째 이 정도 된다. 아래쪽 울룩불룩하던 경계가 완전히 매끈하게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40대 남자분이신데 좀 이 눈물고랑이 이제 굉장히 바깥쪽까지 진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사실 눈물고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부위고 안구뼈의 경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이 부위가 이제 바깥쪽까지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앞볼도 평평하시지만 이 바깥쪽 부위, 이 안화 경계 부위는 지방 이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보다 더 바깥쪽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이제 지방 이식으로 이 꺼져 보이는 부위를 채울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지방 이식을 해서 한 달째 모습 보시면은 너무 굉장히 뚜렷했던 안화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눈 밑에가 좀 개선이 된 모습, 이런 경우에도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정리해보자면 제가 볼 때는 지방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는 결국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80% 이상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가지고도 눈 아래에 있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